저희 전주 명인명가 쿠킹 콘서트 2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주 명인명가 쿠킹 콘서트는 이번 달 31일까지요. 매주 일요일마다 명인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김치체험관의 김명욱 명가님을 만나 뵙고요. 2부에서는요. 네, 지금 제 옆에 계시는데 전주 음식명인 1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39호, 대한민국 식품명인 39호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3대가 함께 운영 중인 가족회관 김연임 명인님의 전수자 양미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미 대표님이 보여주실 메뉴가 이번 2021 전주 비빔밥 축제에서도 선보였던 메뉴라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 어떤 메뉴 선보여 주시나요? 네, 이번에 전주 비빔밥 축제를 맞이해서 네. 가족회관만이 전주 비빔밥 축제 때 특별히 보여줄 수 있는 메뉴가 뭔지 네. 감독님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어머니가 해오셨던 전통 비빔밥과 전통 비빔밥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응용해서 또 다른 다양한 비빔밥을 선보이고자 했던 이대를 운영하고 있는 저의 다양한 비빔밥을 응용한 요리들과 그리고 디저트 개념으로서 비빔을 믹스한 것 같은 비빔밥인 듯 비빔밥 아닌 비빔밥 같은 후식, 과일, 우유 푸딩 디저트 그렇게 3대가 함께하는 네. 3대 비빔밥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쿠킹 콘서트에도 이 3대 비빔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3대를 이어 오셨잖아요. 비빔밥 메뉴 한 가지로. 네. 네, 그래서 양미 대표님의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네. 맨 처음 엄마가 네. 가족회관이라는 데를 오픈을 하셨을 때 1979년도에는 소고기 등심도 팔고 전주에서 유명한 콩나물 국밥도 팔고 계절 메뉴로 떡국이나 육개장도 하시고 여름에는 삼계탕도 하시고 다양한 요리들을 시작하셨었어요. 네네. 그런데 엄마는 내가 음식 이 정도 해, 전주 음식은 이 정도 돼야지 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으셨대요. 네. 그 자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 전주 비빔밥인데 손도 많이 가고 요리도 까탈스럽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요리들을 병행하면서 전주 비빔밥을 제대로 만들기는 힘드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나는 전주 비빔밥 전문점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오로지 전주 비빔밥 한 가지 메뉴만으로 하는 전주 비빔밥 전문점으로 다시 어머니께서 운영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비빔밥 자랑하고 싶어서 네. 전주 음식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하고 싶으셨던 어머니의 그 뜻을 이어받고자 진짜 어머니가 해오신 대로 네. 내가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었던 그대로 내 입에서 느꼈었던 행복 그대로 내가 먹은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께 돌려주어야 되겠다. 네. 평상시처럼 그냥 해오던 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소박하지만 가장 솔직한 저의 음식 철학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족회관에서는 두 가지 메뉴를 판매하고 계시죠? 네. 전통 비빔밥과 육회 네. 비빔밥. 네. 오늘은 어떤 비빔밥 보여주시죠? 원래 전주 비빔밥은 네. 공식 명칭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정확한 명칭이 전주 콩나물 육회 비빔밥이 전주 비빔밥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콩나물이 유명한 전주 비빔밥에다가 그 다음에 진짜 귀한 소고기 육회를 넣어서 네. 만든 것이 전주 비빔밥의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콩나물 육회 비빔밥이 전주 비빔밥의 오리지널인데 요즘에 음식점에서는 편리하게 생고기를 드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전주 비빔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굳이 생고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육회 비빔밥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오늘 선보일 요리는 오리지널에 맞게 전주 콩나물 육회 비빔밥입니다. 전통 비빔밥이죠. 네.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네. 네. 제가 여기에 이제 장소의 특성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비빔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욕심에 밥을 미리 지어왔습니다. 이거는 콩나물 밥인데요. 밥을 사골국물로 해가지고 전주 비빔밥은 원래 밥을 사골국물로 짓습니다. 그 네네. 밥이 뜸들 때쯤에 그 푸르르 끓어올랐을 때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뜸을 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콩나물밥이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콩나물하고 밥하고 같이 섞여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밥을 퍼서 뜨거울 때 네. 참기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엄청 둘러줍니다. 고소할 것 같은데. 그래서 참기름을 둘러주는 이유는 이 비빔밥에 수분이 많이 있잖아요. 야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채에서 수분이 조금 빠지다 보면 밥이 약간 지거든요. 그래서 비비는 도중에 밥이 으깨어지지 말고 탱글탱글한 것을 유지해라 라는 의미로 사골 국물로도 밥을 짓고 바로 또 이렇게 참기름에 비벼줘서 밥이 으깨어지지 않고 고소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기름으로 먼저 비빈 다음에 비빔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전주 비빔밥이 향토 음식으로 불려질 때는 돌솥에다가 네. 비빔밥을 얻어서 이렇게 자갈자갈하게 해서 네네. 은근하게 네. 진짜 구수한 풍미가 더해지는 비빔밥들이 더 유행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주가 전통문화의 도시고 왕권의 도시고 비빔밥이 또 임금님이 드시던 궁중 음식에서 유래했다는 그런 기조로 저희가 음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주 비빔밥은 이렇게 놋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 놋그릇의 장점은 뭐냐면요. 비빔밥이 드시기 좋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줄 뿐만이 아니라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식중독균을 죽여주는 아주 좋은 효능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놋그릇에 참기름으로 비벼진 콩나물밥을 먼저 이렇게 담습니다. 그래서 그 야채가 골고루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밥을 수북하게 담거나 그러면 판판하게 이렇게 담는 것이 약간 용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평평하게 펴서 이런 식으로 담아줍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먹었었던 비빔밥 집에 가서 비빔밥을 보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양푼 같은데 이렇게 넓은 양푼 같은데 야채를 수북수북 그냥 옮겨가지고 맞아요. 네. 담아진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에 비빔밥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진짜 어머 이게 꼬치 아니야? 라고 맞아요. 생각될 만큼 눈이 즐거우는데. 진짜 맛과 멋이 이 한 그릇에 다 담아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빔밥을 담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이 색깔들이 겹치지 않게 화려하게 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미 콩나물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초록색이 나는 참나물이나 시금치 이런 것들을 올려줬으면 붉은색이 나는 이런 고사리 종류를 옆에 딱 얹어줍니다. 그리고 콩나물이 빠질 수 없으니까 약간 곁다리처럼 콩나물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색깔이 겹치지 않게 노란색 이게 올라갔으면 약간 밤색빛 나는 표고버섯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옆에는 초록빛과 노란색을 같이 머무른 호박볶음을 이렇게 올려주고요. 당근, 이제 초록색 옆에는 초록색이나 저기 옆에는 노란색이 도는 이 옆에는 붉은빛 도는 것을 올려주고 붉은빛 옆에는 노란 지단을 한 이 색감이 전혀 다르게 색깔이 튀게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색깔이 더 선명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옆에는 서로 또 색깔이 겹치지 않게 초록색, 도라지 흰색, 그 다음에 생채 이렇게 붉은색 이런 것들을 올려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고기 육회예요. 전주 비빔밥의 공식 명칭이 콩나물 육회 비빔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회는 항상 가운데 중앙을 차지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육회를 한 중앙에 놓은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가 활용점정이라고 해가지고 계란 노른자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계란 노른자를 올리다 보니 요즘에 AI 때문에도 많이 염려들 하시고 또 녹그릇의 특성상 이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담소를 나누면서 비빔밥을 드시게 되면 날계란이 여기에 올라가 있으면 약간 끝에는 비릿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그런 계란을 올리지 않고 있고요. 이 한 중앙에 이렇게 참기름 둘렀지만 고소하라고 이렇게 깨도 올려주고 이게 보면 또 견과류가 빠질 수 없잖아요. 호두도 올려주고 그 옆에 또 색깔 겹치지 않게 밤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은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잣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활용점정으로 또 이렇게 파릇하게 생동감 있게 보이라고 무순까지 이렇게 딱 올려줍니다.
그래서 색깔이 겹치지 않게 화려하게 이렇게 담는 것이 전주 비빔밥의 관건인데요. 이렇게 한 그릇에 소고기, 버섯, 갖은 야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빔밥의 재료를 보시면 뿌리 채소인 도라지가 들어가 있고, 줄기를 먹는 이런 고사리가 들어가 있고, 잎 채소인 이런 참나물이나 시금치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제사상에 보면 고사리, 시금치, 그다음에 도라지는 빠지지 않잖아요. 이게 그쵸, 왜 그러냐면 빠졌었죠. 네. 뿌리, 줄기, 잎 이렇게 뿌리, 줄기, 조상, 네. 그다음에 후대, 후손, 그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줄기까지를 다 아우르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전주 비빔밥에도 그런 뿌리 음식, 잎 음식, 그다음에 색깔도 흰색, 검정색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 검정색 우리 김이 김까지. 빠졌네요. 그 다시마 튀각을 튀겨가지고 넣는 것이 원칙인데 네. 이게 튀기다 보면 약간 찔깃찔깃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식감이 좋지 네. 않아서 부드러운 김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그릇의 비빔밥 안에 오방색과 그다음에 네. 줄기, 뿌리, 잎 채소까지 조상의 마음, 살아가는 우주 전체를 다 담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어머니가 네. 음식 명인으로서, 음식 장인으로서 전주 음식을 지키고 싶어 하셨던 진짜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전주 비빔밥, 전통 비빔밥입니다. 네, 정말 보기만 했는데 너무 예쁘거든요. 네. 네. 근데 나물도 이렇게 뜻이 있는 건 전 처음 알았어요. 아, 네. 네, 제사상에 그냥 이게 매일 올라가니까 그냥 당연히 이거 올라가는 거니까 약간 이랬는데 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근데 예쁘게 만드셨는데 한번 네. 시식해볼까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온도가 지금은 미리 준비해놔서 좀 식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불을 올리고, 이쪽에는 불을 올리고 살짝 약한 불에 데워서 한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주 비빔밥은 민주주의다라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해요. 민주공화국이다.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 비빔밥을 담을 때 네. 그 색깔들끼리 서로 비켜서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초록색 옆에 연두빛이 다 있으면 이것이 별로 아름답지 않고 네. 또 다른 야채 색깔 비슷한 색깔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네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색깔이 다른 것들끼리 있으면 내가 더 돋보이잖아요. 네네, 그쵸. 그렇듯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그것을 단점이다라고 하고 헐뜯지 않고 다름을 인정할 때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다 하는 네.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재료와 네. 그리고 뿌리 또 어쩌면 고기 그리고 또 야채, 버섯 종류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재료와 색깔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진짜 비벼서 먹었을 때 한 그릇의 비빔밥에서 조화로운 맛이 나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서로 비빔밥의 조리법은 진짜 원래 이 재료가 갖고 있는 색깔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맛을 잃지 않도록 아주 자극적인 양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빔밥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네. 그 색깔을 살리고 그 맛을 살려서 이 재료들이 서로 잘 어울리게 화합되게 조화롭게 섞이게 하는 것 이것이 전주 비빔밥의 진정한 묘미거든요. 네네. 그래서 잘 섞어 드실수록 진짜 조화롭고 훌륭한 맛이 나니까요. 이렇게 비빔밥을 저희는 짠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 짠다라는 게 뭐냐면 그 실실과 날실을 서로 엮듯이 비빔밥도 그렇게 잘 천을 짜듯이 이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빔밥을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로 해서 조화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비빔밥을 짠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비빔밥을 짠 다음에 불 위에 이렇게 올려오면 지금 꼬독꼬독 이렇게 소리가 네, 나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 소리. 저는. 그래서 이렇게 네. 만져보면 네. 드시기 좋은 온도 이 정도 되면 70도 약간 못 되는 네네네. 온도가 되거든요. 이래서 꼬들꼬들 소리가 약간 빈번하게 빗물 떨어지는 소리처럼 네네네. 날 때 그때 비벼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비빔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려볼까요? 제가 이걸 집게를 안 가져왔네.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 비빔밥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철학도 철학이지만 한번 비벼보세요. 제가 한번 비벼볼까요? 아, 또 비비시다 보니까 네. 비빔밥에 대한 재밌는 질문들이 떠오르는데요.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맛있을까요? 숟가락으로 비벼야 맛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젓가락으로 비벼야 더 맛있다고. 네. 네. 그것에 네. 근거하는 네. 저기는 뭐냐면 네. 비빔밥에 여러 야채가 들어있으니까 네네. 일단 야채를 골고루 섞어야 되니까 젓가락으로 비비는 것이 맛있을 것이다 라고 네. 해요. 근데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밥에 네. 진짜 슴슴하고 아무 맛이 없는 밥에 네. 이 양념이 골고루 배게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숟가락으로 네. 치대듯이 잘 비벼서 아, 네. 이 재료가 잘 섞이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고추장이 밥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숟가락으로 비벼가면서 드시는 게 맛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기호에 따라서 고추장을 추가하셔서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치대듯이 하려면 어떻게 더 비벼야 되죠? 제가 지금 일단 잡고 있는 왼손에 힘을 주시고요. 네. 그 왼손 쪽으로 네. 숟가락을 붙이듯이 아, 비비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비빔밥은 어떻게 하면 맛이 있나요? 라는 네. 질문을 하면 네. 가장 정확한 답변은 골고루 잘 비벼서 드시는 것이 제일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빔밥을 먹으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맛있을까요? 하면 드시면서도 재료들이 잘 섞이게 어우러질 수 있게, 네. 어우러질 수 있게 중간중간 비비면서 드시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다 보면 네. 내가 잘 비빈 것 같은데도 어디 보면 흰밥이 있을 맞아요. 수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네. 우리 세상사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볼 때 전인적인 인간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다 잘해야 된다. 근데 비빔밥에는 진짜 각종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네.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영양소가 골고루 내포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잘 비벼서 그 모든 재료들을 조화롭게 드시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비비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매일 젓가락으로 하면은 잘 네. 비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달라요. 네. 명님이 하신 거는 달라도 역시 다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조합이? 재료가 이제 잘 섞이게 네. 예, 한 가지 재료만 드시지 말고 네. 잘 섞여 있는 채로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 가지를 넣어서 예. 엄청 고소하고 네. 담백해요. 네. 그 전주 비빔밥 할 때 사실은 맛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거는 고추장하고 참기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산 참깨로 바로 이렇게 짠 참기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주 짜서 고소한 맛 그대로를 비빔밥에 넣어준다면 진짜 맛있는 비빔밥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다니던 비빔밥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고소한 참기름 네, 냄새하고 맞아요, 맞아요. 먹었을 때 하는 매콤했던 그 고추장 맛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비빔밥의 맛을 좌우하는 건 고추장과 참기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고추장이 잘 비벼져서 재료들이 입안에서 씹히는 맛. 씹히다 보면 어느 것 하나 입안에서 이건 뭐네 느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식감과 그 재료들이 갖고 있는 건 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어떤 것 하나 탁 튀어나오지 않고 잘 조화롭게 섞인 것, 그것이 진짜 맛있는 비빔밥이고 비빔밥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비빔밥이 전주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가보면은 이 맛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성이 묻어있다고 해야 되나? 네. 재료 하나에도 되게 지금 깔끔하게 잘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먹어보니까 다른데요? 정말 네. 제가 엄마가 음식에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데 가장 음식점을 하면서 속상했던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지? 종류에만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뭐 이렇게 상호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메이커 옷을 보더라도 똑같은 면 100% 옷이라 하더라도 몇천 원짜리에서부터 몇십만 원대 하는 옷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그 어떤 디자이너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제조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비빔밥도 똑같이 이런 호박이 아니고 똑같은 콩나물이 아니고 똑같은 황포묵이 아니거든요. 재료가 똑같이 그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주 비빔밥 명인이 만들고 전주 비빔밥 전문점에서 만드는 비빔밥들은 어린 채소, 진짜 비벼지기에 적합한 그런 크기의 좋은 재료들을 골라서 네. 한 그릇의 비빔밥 속에 정성을 다해서 담았기 때문에 어떤 종류 몇 가지 뭐 들어갔어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손질해서 정성을 담아서 이 한 그릇에 담아냈느냐 그거에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져주시고 전주 비빔밥을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사실 우리 학교 앞에 분식점에 가도 이런 비빔밥 거기도요 고사리 들어가고요 시금치 들어가고요 콩나물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래요? 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가족회 가는 전주 비빔밥만 네.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잖아요. 네. 다른 음식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손님이 많아요. 줄 서서 먹는 맛집 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통장에는 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네. 원가가 비싼 음식임에 네, 틀림없고 맞아요. 네. 좋은 재료 쓰는 것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전주 비빔밥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명희님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 재료들을 보면은 되게 먹기 좋게 잘 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네, 커서 막 이렇게 다 숟가락이 안 들어가고 하는데 더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크기도 여기에서 좋아서. 이제 전주 사람들의 솜씨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 보면 크기들이 거의 일정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라지의 사이즈나 이 무생채의 사이즈나 오이나 이 애호박이나 당근이나 도라지나 참나물이나 콩나물이나 너무 이 많네요. 버섯이나 네. 네. 갖가지 재료들은 네. 있는데 크기들은 진짜 다 네, 그렇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잘 섞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 하나만 뭉쳐 다니지 않고 네네. 잘 섞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크기로 저희가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맛들이 입안에서 한 숟가락으로도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방금 느껴봤는데 정말 특별한 비빔밥을 네.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가족회관 식당을 가보면 네. 이렇게 벽에 엄청 크게 네. 큰 글귀가 적어져 있어요. 네. 근데 가족회관 운영하신 게 벌써 40여 년이 넘게 흐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글귀에 대한 그 뜻이 궁금합니다. 거기 1979년 가을 어느 날 어머님께서 음식점을 하시겠다고 하고 네. 저를 데리고 전국 투어 하듯이 음식점 네네네. 맛집들을 돌아다니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엄마가 얘기하셨어요.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네. 결혼하기 전까지 그 오이 하나도 제가 깎아본 적이 없고요. 라면 한 그릇도 제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하셨을 것 아니요,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요. 네네네. 엄마가 해주는 음식만 잘 먹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남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음식을 하실 때면 엄마가 항상 부르셨어요. 네. 이거 생선 매운탕을 지금 할 건데 너 이 네네. 생선 매운탕을 비린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네. 너 콩나물을 짠지 너 좋아하는데 콩나물 짠지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식감도 있으면서 양념이 잘 배게 하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엄마가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결혼할 때 엄마가 얘기하셨어요. 네. 너는 음식은 해본 적이 없지만 네가 먹었던 네 입에서 기억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너는 엄마 음식 잘 먹은 것만으로도 음식을 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제가 거기에다가 적어놨어요. 본 대로 먹은 대로 느낀 대로라는 글귀거든요. 그래서 네가 엄마가 해준 음식을 본 대로 네 입에서 느낀 대로 네가 먹었던 그대로 너도 음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음식은 식생활이니까 생활화 되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잘해야지 이거는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엄마 음식을 해줬던 것을 먹었던 그대로 네가 봐온 것이 있으니까 네 입에서 느끼는 맛이 있으니까 너는 음식을 그대로 할 것이고 네. 잘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저희 엄마가 음식업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네. 장사를 하셨을 때. 그런데 저희 가게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엄마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엄마는 음식 장인이시구나. 네. 정말 음식이 좋아서 음식을 사랑해서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볼멘 소리 하면서 똥꼬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엄마의 그런 고집들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하셨던 엄마의 그 고집들이 정말 다 훌륭한 음식을 해내기 위한 이유 있는 고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엄마의 이유 있는 고집까지도 이어가는 딸이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저의 다짐을 거기에 본 대로 먹은 대로 느낀 대로 저도 엄마의 이유 있는 고집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글을 거기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어찌 보면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 엄마의 뒤를 잘 잇고 싶은 담고 싶은 저의 바람도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대, 2대, 3대까지 운영 중이신데 네. 이제 다 요리의 해석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다를까요? 이번 축제를 통해서 오늘 쿠킹 콘서트를 통해서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한 그릇에 전주 비빔밥을 이렇게 담아내면서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자부심이 대단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따라올 테면 따라해봐. 내가 최고야. 라는 걸 강조하셨거든요. 이게 전주 비빔밥 전통 오리지널이야. 내가 만든 것이 전주 비빔밥 표준 레시피가 되고 이것이 전통이 될 것이다 라고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유명해지면서 예전에는 전주에 오실 때 전주 비빔밥 아니면 전주 음식을 드시러 오는 미식 여행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옥마을에 놀러 오면서 밥 한 끼 먹고 가야지 이렇게 뒤바뀐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빔밥 가격 비싼데 나는 비빔밥에 들어간 고사리 나 싫어. 나는 오이 알러지 있는데 나 오이 들어가는 거 싫어. 그리고 누구는 나는 호박 물컹해서 싫더라. 이거 빼주세요. 라는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엄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이 오리지널이요. 전통을 제대로 다 골고루 비벼서 먹는 것이 전주 비빔밥이지 지들 먹고 싶은 것만 넣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그것이 무엇이 전주 비빔밥이요. 전주에 왔으면 전통 비빔밥을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런 고객의 요구에 저희 어머니는 못마땅해 해라 하셨어요. 그런데 점차 그런 고객들이 많아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비빔밥을 조금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하면 안 될까? 비빔밥을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길거리 음식으로 먹으면 안 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비빔밥 즐기면 안 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구어 놓으신 가족회관이라는 그걸 벗어나서 다른 데다 내가 그러면 그런 고객의 요구, 니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비빔밥집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해서 비빔밥 세계화 사업단과 손잡고 제가 뷔페용 비빔밥을 선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하시는 전통 재료들은 다 이제 준비를 해서 깔아 놓아요. 그러면 고객은 거기에 컨셉은 어머니는 전통 비빔밥, 저의 컨셉은 내 맘대로 쓱쓱 싹싹이에요. 그러면 밥도 보리밥일 수도 있고 현미밥일 수도 있고 그냥 하얀 백미밥일 수도 있고 밥도 내 취향대로 퍼서 여기에 있는 전주 전통 비빔밥의 레시피대로 다 준비는 해놨지만 이 중에 내가 내 그릇에 담고 싶은 것만 내 맘대로 담아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넣고 비빔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게 저는 이제 내 맘대로 쓱쓱 싹싹 2대째인 제 컨셉이에요. 뷔페용 비빔밥이고요. 그래서 길거리 음식으로는 안 될까? 그래서 비빔밥 축제 때 제가 빵 안에 전주 비빔밥을 그대로 넣어서 이거를 빵으로 만들어서 비빔밥 고로케를 제가 2013년도에 개발해서 선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비빔밥 축제 때 되게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판매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빔밥을 변형했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전주 전통 비빔밥 오리지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비빔밥 고로케를 선보였고 3대를 이어가는 제 딸은 약간 생각이 달라요. 왜 비빔밥이 비빔밥 한 그릇으로만 먹는 그런 걸로 돼야 돼? 비빔밥도 전체 요리, 본 요리, 후식 요리 이런 것들이 나가야 돼. 코스 요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저희 딸은 비빔밥과 어울릴 수 있는 후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좀 이따가 소개해드리게 될 우유 푸딩, 과일, 디저트를 저희 딸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바닐라 빈을 넣고 생크림과 우유를 넣어서 이렇게 우유 푸딩을 만든 다음에 네. 비빔밥에 갖가지 색깔의 재료를 담는 것처럼 이 안에 다양한 과일들로 해서 약간 자극 있게 비빔밥을 드셨다면 이 입안을 상큼하게 느낄 수 있는 네네네. 우유 푸딩, 부드럽고 달콤한 디저트를 통해서 이렇게 드실 수 있게 이렇게 후식으로 할 수 있는 과일 푸딩 디저트를 저희 딸은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던 이 일대 전통 비빔밥 네네. 제가 선보인 이 재료들만 준비해주고 고객이 본인의 취향에 맞게 내 맘대로 쓱쓱 싹싹 비벼 먹을 수 있는 뷔페. 전주 네. 뷔페형 비빔밥 그리고 비빔밥을 응용한 비빔밥 고로케 그 다음에 네. 저희 딸이 코스 요리로 이렇게 선보이게 된 비빔 과일 디저트. 이건 따님분이 같이. 직접 네. 하신 거예요? 제가 딸한테 네. 밤에 네. 수업 받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레시피를 전수 받아서 만든 요리입니다. 네, 이거 한번 그러면은 막 봐볼까요? 네. 다 만들어 주신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대 저기를 네. 해보려고 네. 만들었는데요. 이거 수저가. 이거는 고로케 안에 네, 어떤 비빔밥이 들어간 거예요? 전주 비빔밥. 이게 그대로 비벼진 들어간 상태로. 거예요? 네. 이게 이번 전주 비빔밥 축제 때 선보이는 네. 3대 비빔밥입니다. 그런데 밥이 그렇게 많이는 또 안 들어갔네요? 네, 야채 적당하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비빔밥 그냥 밥을 빼고 약간 맛을 낼 네, 밥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밥의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그 원래 고로케가 기름에 튀겨져 있기 때문에 약간 느끼한 맛이 있는데 여기는 고추장으로 비벼진 밥과 야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매콤하면서 깔끔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네. 냄새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빵 냄새도 좋고 이게 느끼함과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우러지는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제빵 기술이 없어서 전주에 유명한 제일 유명한 빵집 사장님 제가 찾아가서 비빔밥 재료를 넣고 나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네. 하면서 유명 제과점에 그 도움을 얻어서 처음에는 비빔밥 고로케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저희가 그 전수를 받아서 반죽 기술이나 발효 기술, 빵 반죽 발효 기술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는 연습을 해서 저희가 자체 생산하고 있죠. 너무 맛있는데요, 제 네. 스타일이. 그래서 이거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도 쉽게 먹을 수 있었겠네요. 네, 길거리 음식으로 네. 길거리 이렇게 산책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전주 네. 비빔밥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뭐 제과점이나 빵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양한 전주 비빔밥의 모습으로 저는 비빔밥 고로케를 만들어 본 거죠. 근데 빵집을 안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빵이 유명 전수, 음. 유명한 빵집에 네. 셰프님한테 그래서, 네. 전수 받아서 역시 네.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고 디저트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바닐라 빈이 굉장히 네. 고급 음식 아닌가요? 네 고가의 재료기는 한데 네. 그게 들어가 있어야 또 네. 풍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더 향이 더 올라오나요? 네. 이건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이렇게 비빔밥이 하얀 쌀밥 위에 이렇게 갖가지 재료를 얹어서 만든 것처럼 여기도 하얀 우유 푸딩 위에 밥이라 생각하고 네. 갖가지 야채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만든 푸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푸딩과 그다음에 위에 있는 과일을 같이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뭐죠? 네, 저기 그 망고로 만든 젤리예요. 아, 그래서 젤리. 계란 노른자처럼 네. 이게 계란 후라이를 표현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아, 하얀색 우유 푸딩으로는 네네. 흰자, 그다음에 망고 jel리로는 노른자를 표현해 봐왔습니다. 그럼 이거 젤리도 직접 만드신 거죠? 네. 제가 한번 비빔밥 먹듯이 여러 가지 먹어보겠습니다. 과일도 엄청 신선해 보여요. 젤리가 시중에서 파는 젤리하고 확연히 다른데요? 네. 엄청 원래 네. 원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일로 엄청 쫀득쫀득 젤라틴이 완전 네. 팡 터진다고 해야 되나? 엄청 맛있고
근데 바닐라빈이 들어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소한 맛이 네, 나죠. 커피도 네. 좋아하는데 바닐라 라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너무 향이 향긋하게 퍼져요. 그래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잘 어울리는데요, 생각보다. 네. 네. 사실은 이 디저트를 하기 전에 참 제 딸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게 네. 제가 비빔빙수라고 해가지고 놋그릇에 여름에 그냥 얼음 갈아넣고 하는 빙수도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비빔밥 같다고 하시면서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1인분 개념으로 이렇게 후식을 만드니까 이번 네. 비빔밥 축제 기간 동안에 네. 이제 그럼 이거 치울까요? 치워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치우고 그냥 이어가는 쪽으로 네. 네. 제가 먹은 것만. 하고 마지막에 뭐 좀 여러 말씀 좀 많이 해주셔도 돼요. 네. 자, 준비되셨죠? 사연 준비됐어? 네, 됐습니다. 그리고 3번 캠은 영임님 원샷으로 계속 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싱글 다시 한번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큐! 네, 지금 3대째 이어오고 계시는데 네. 3대 분이 따님이시잖아요. 네. 따님은 어떻게 요리를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가 가족회관을 오픈하셨을 때부터 아, 나도 엄마의 뒤를 이어서 대를 이어야지 하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안 했었거든요. 네네. 저는 그때 당시 사범대학을 입학을 해서 네.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 네. 그래서 교직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저희 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서 가족회관이 부도를 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가족회관을 잃을 수도 있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래서 네. 가족회관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진정도 되고 재판도 진행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가족회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을 눈물로 다 토해내는 걸 제가 글로 받아 적으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밥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내가 음식을 진짜 좋아하고 내가 음식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했고 가족회관 하면서 벽돌 하나하나 내 손으로 쌓고 그렇게 우리 집을 찾아주는 손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가족처럼 알고 했었는데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굉장히 가족회관에 대한 애정 어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내가 음식점의 딸인 줄 알았는데 장인의 딸이었구나. 진짜 음식을 사랑하는 분의 딸이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때 내가 교직을 해서 가정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는 가족회관을 되찾고 엄마의 그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 그동안 노력해 오신 엄마의 인생을 보다 값지게 하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회관을 찾기 위해서 법적 투쟁도 하고 어머니의 그렇게 막 이렇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 가족회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면서 네. 아, 진짜 가족회관을 잘 뒤를 이어가는 것이 엄마의 삶을 값지게 하는 것이고 나한테도 더 큰 보람이 있는 일이겠다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엄마의 뒤를 이어가게 됐죠. 그래서 엄마 일을 대신하겠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엄마가 너무 많이 애정을 갖고 하시니까 힘드시니까 조금만 도와드려야지 하는 네네네.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저희 딸도 이제 옆에서 보면서 네네네. 컸겠죠. 그러면서 엄마와 할머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네. 자랑스럽게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이 이제 대학의 진로를 결정하게 될 때쯤 고2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딱 이 시기쯤 됐던 것 같아요. 엄마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은 따로 있는데 네. 내 실력이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될 것 같아. 네.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제가 사실 랩도 모르고 인디밴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네. 딸이 좋아하는 인디밴드의 그 저기를 CD에 담아서 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코스모스 보러 가자 하면서 네. 차를 달려서 막 갔어요. 그러면서 네. 코스모스 보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네. 생각을 한 곳에만 갖게 되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좁다. 네. 그런데 엄마가 그랬듯이 너도 가족회관을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엄마는 너보고 가족회관의 뒤를 위해서 음식을 전공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러면서 제가 딸한테 조언했던 게 뭐냐면 네가 심리학을 전공하는 심리학자가 되면 음식에 얽힌 사람들에 대한 각가지 심리들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였으면 좋겠고 네가 글을 쓰는 사람이면 음식에 얽혀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테마로 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가 사진을 찍는 사람이면 음식을 정말 표정 있고 맛있게 찍어내는 그런 사진 작가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족회관을 기본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니? 지금 네가 생각하는 대학 그 학과가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가슴을 열고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확장시켜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면서 둘이 좋은 여행을 마치고 왔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도 상의하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한식조리학과에 수시로 원서를 넣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의 없이요? 네, 상의 없이. 근데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라면 하나도 안 끓여보고 그렇게 결혼을 했듯이 저희 딸도 제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했기 때문에 진짜 사과 하나도 안 깎아보고 한식조리학과를 덜컥 원서를 넣은 거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이미 전통고등학교나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녀서 자격증들을 많이 획득한 친구들이 가산점을 받고 거기에 그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무대포로 저희 딸은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을까? 네 실력에 그렇게 했었는데 수시에 덜컥 붙은 거죠. 수시로, 그러면서 딸이 제일 부담스러웠던 거는 네 집의 딸이라고 불리어지는 게 제일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정말 사과 하나도 안 깎아보고 대학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게 우리 딸한테 약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집 딸인 거는 교수님들도 알고 친구들도 알게 되는데 내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스터디를 조직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들이 잘하는 조리 시하는 친구들이 하고 본인이 잘하는 PPT나 자료 정리는 딸이 하면서 그렇게 서로 병행해가면서 윈윈하는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딸도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조리 3대를 이어가기는 하지만 음식을 전공으로 하는 친구들을 가르치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선생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도 딸이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해요. 어머니 저는 3대를 대를 잇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건물의 대를 잇고 싶으니 어머니가 건물주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농담 섞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듯이 어머니 음식 하는 거 보면 왜 그렇게 똥꼬집을 부리는 거야 라고 했었던 질책 그런 것처럼 제 딸한테도 저도 되게 많은 지적질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딸이 제가 또 엄마한테 했었던 제안이 틀린 것이 아니었듯이 저희 딸이 저한테 하는 제안들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딸의 말을 심사숙고해서 조언을 구해가면서 가족회관의 3대가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열심히 대화하면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대째 이어오고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1대, 2대 철학을 그대로 3대 따님님이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이제 사범대학교 가시려고 했는데 그 꿈을 딸이 이루어 주신 것처럼.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범대에서 선생님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 대를 이어서 못한 것을 우리 딸이 할머니의 음식에 대도 있고 저의 꿈도 이루는 조리 교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와 저의 꿈을 다 이룬 저희 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엄청 뿌듯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자랑스러워서 제가 잘 키워서 저희 딸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어찌 보면 혼자 스스로 잘 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딸 잘 키웠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저희 딸이 이벤트나 짜잔 뭐 이런 감동을 주는 것들을 요리나 뭐 그런 것들로 잘해요. 이런 것들도 뭐 시큰둥하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레시피 딱 줘서 엄마 와봐 해가지고 해보자 하면서 이런 것들을 뚝딱 만들어내곤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또 이렇게 SNS에 자랑질을 하면 사람들이 딸 잘 키웠다 하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걸 보면 제가 이렇게 들인 노력에 비해서 저는 엄마한테도 사랑 많이 받고 컸는데 딸한테 그만큼 많이 준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베푼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수확을 얻는 저는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정말 3대가 애정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겉으로는 그냥 뭐 하기 싫다 해도 네. 다 속으로는 이제 그래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아, 욕심이 맞아요. 네, 생기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따님분까지 너무 네. 축하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만나봤는데 네. 정말 다채롭고 눈이 네. 즐겁고 입도 즐겁고 너무 아.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 그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네. 우유 푸딩 디저트가 네. 되게 간단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만들어. 이 원래 우유하고 그 생크림하고 동량을 넣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네, 넣는 거예요? 1대1로 넣어요. 같은 양에 지금 200g씩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우유 200g을 이렇게 넣으셨으면 네. 그다음에 생크림을 생크림도 넣습니다. 사실은 식물성 생크림도 있고 지방의 생크림도 있고 동물성도 있는데 네. 그 풍미나 그런 건 동물성 생크림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유 200g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식성에 따라서 약간 가감은 되겠지만 네. 이 설탕이 40에서 50g 정도 네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40에서 좋습니다. 50g, 네.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잘 섞어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냥 불 없이 섞어줘. 아, 일단 좀 잘 아, 섞인 네네. 다음에 불 하면 금방 익어버려서. 아.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네. 센 불에 하게 되면 이게 우유가 타버리나요? 녹아버리거든, 타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한 불로 은근한 불로 해서 이렇게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닐라빈 네. 이 재료의 고급 풍미를 음식, 네. 더해주는데요. 네. 이 바닐라빈이 네. 요거 한 대에 거의 10,000원을 호가할 만큼 되게 네. 비싼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닐라빈이 이렇게 반으로 네. 잘라서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 안에 구수한 정말 막 향기, 네. 그다음에 맞아요. 정말 특유의- 맛있는 네, 냄새가 맞아요. 나는 그 바닐라빈의 재료에 그 맛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렇게 칼로 네. 이 안에를 이렇게 훑어줍니다. 네. 이렇게 훑어줘서 네. 이제 채나 이런 네. 거름망 같은데 이렇게 놓으시고 바닐라빈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제과 제빵 하는데 가면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를 거기서 하세요? 네. 그 바닐라빈이 너무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고가 재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닐라빈 껍질까지 넣고 끓이다가 나중에 이 건져내고 하는데요. 오늘은 네. 이제 편의상 이렇게 넣고 얘가 뭉쳐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유 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가루처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저는 이거 보고 어떻게 하지? 뭐 채로 거르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바닐라빈을 넣고 끓인 저기에 보면 거뭇거뭇하게 바닐라빈에 그게 네.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색깔이.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유에 곰팡이 꼈나? 아, 아니면 여기에 네. 뭐가 떨어진 건가? 이렇게 네.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재료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넣어주는 바닐라빈의 그 거뭇거뭇한 그 네. 가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60도 정도 온도가 가장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온도계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저어주면서 이 온도를 잴 때도 이제 바닥에 직접 대면 열이 금방 올라오니까요. 네. 이렇게 액체 이 부분을 온도로만 이렇게 휘저어주면서 네.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하면서 이제 이걸 굳게 하는 게 이 젤라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젤라틴은 반드시 찬물에 네. 불리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저희가 당면 할 때도 이렇게 물에 담궈놨다가 하잖아요. 그렇듯이 찬물에 이 젤라틴을 몇 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담궈놨다가 보통 우유 200g에 네. 이 젤라틴 2장 정도 하면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2장으로는 너무 부드럽고 출렁거려서 오늘 네. 3장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밑에 눌어붙지 않게 잘 저어 주시면서요. 네. 이렇게 한번 온도를 재볼게요.
보면 지금 60도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불을 꺼주시고 이렇게 잘 섞이게 한 다음에 네. 이 젤라틴은 찬물에 넣어줘서 이렇게 불린 다음에 그 물기를 제거하고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여기에 있는 물기를 살짝 닦아주신 다음에 그 아까 젤리도 이걸로 만드신 네, 거예요? 네. 사실은 전주 비빔밥에 들어가는 네. 그 황포묵, 요거요? 예. 네. 그 전주 비빔밥의 가장 유명한 재료 중에 하나가 또 네. 이 황포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황포묵은 왜 전주 비빔밥 재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냐면 네. 그 황포묵이 원래 재료가 녹두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완전히 초록색도 아니고 약간 쑥색 비스듬해서 약간 칙칙한 색깔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썩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전주 사람들은 천연 치자에서 네. 그 노란 물을 축출해서 녹두 묵에다가 진짜, 네. 들여서 이 천연 치자로 들인 물이거든요. 이렇게 네. 샛노란 황포묵을 만든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전주 비빔밥에 왜 황포묵이 들어가냐 하면 딱 이거예요. 우리 전주 사람들은 옛날부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그냥 음식 만들었던 게 아니라 음식에 멋을 부릴 줄 알았던 네네네. 이 지역 사람들이야. 네. 전주 사람들은 녹두의 그 색깔이 아름답지 않으니까 천연 치자로 이렇게 샛노랗게 물들여서 아름다운 색깔을 나타내서 음식도 만들어서 먹었어. 네. 이렇게 하면 전주 사람들이 조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식재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주 비빔밥에는 반드시 이 황포묵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황포묵을 넣고 전주 비빔밥을 만들면 그냥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전주 비빔밥에 단무지 들어가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천연 치자로 들인 녹두묵, 황포묵이거든요. 그렇듯이 이렇게 색감 이런 것들을 전주 사람들은 중요시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하얀 밥 위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얹듯이 네. 지금 오늘 우유 푸딩도 우유 푸딩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네. 하얀 밥처럼 네. 우유 푸딩을 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체에 걸러서 국자로 떠서 예, 한 3분의 2 정도만 되게 네. 이 상태로 해놓으면 그래서 이제 냉장 네. 차가웠게 해놓는 게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걸러서 이 상태로 굳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상태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굳어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고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는 네. 이런 우유 푸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의 밥처럼 기본이 되는 우유 푸딩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철 과일들이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빔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냥 밥 위에 자국민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야채 네. 그런 것들을 올려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소스 그런 것들로 비벼 먹으면 그 코리안 푸드에 섞어지는 음식 네. 화합의 의미 그 다음에 조화롭게 섞이는 맛 이런 한국 스타일의 그 섞이는 거 하모니 음식의 하모니 그 다음에 조화로운 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자국이 좋아하는 야채와 그 소스들로 먹을 수 있듯이 이 디저트 우유 푸딩도 이렇게 하얀 우유 푸딩 위에 그 계절별로 나는 갖가지 색깔들의 그 과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을 얹어서 비빔밥 만들듯이 갖가지 영양소 그 과일마다 또 색깔마다 영양소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유 푸딩도 비빔밥처럼 사랑받는 디저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제가 이걸 내보니까 네.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네, 아 너무 대표님 맛있어요. 이거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라고 하는데 네.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많이 그러니까요. 가족회가 해와야 가서 되겠어요. 후식 디저트로 팔면 네, 너무 잘 네. 나갈 것 같은데요. 따로 이것만 네. 넣어놓는 네. 냉장 쇼윈도우를 네. 하나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니면 같아요. 이렇게
그 포장해가지고 사서 갈 수 있게끔 하면은 저 많이 사갈 것 네네.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오늘 보니까 이거 전통 비빔밥, 크로케, 그리고 이거는 네. 이름이 우유 뭐죠? 푸딩, 과일 디저트. 우유 푸딩, 과일 그냥, 디저트까지. 네. 네. 비빔 디저트라고 해도 될 것 같죠? 네네네. 네.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이제 명희님과 지금 대화를 해봤는데 너무 이제 애정이 많이 느껴지시고 정말 비빔밥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철학을 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주 명희명가 쿠킹 콘서트 2회 2부 끝났고요. 3대가 함께 만들고 계시죠. 가족회관 김연임 명희님의 후계자 양미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10월 24일 일요일 날 여러분들을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